빵 %입니다. 빵 프로인가요? 네. 이번엔 또? 유영아 의원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요 얘기에 대해서. 네. 원론적인 답변 말고 직설적인 좀 답변을 들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만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김부겸 총리도 다른 식으로 뉘앙스를 좀 바꿨어요. 막 만나겠다고만 하다가 네. 지역의 어른으로서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더라고요. 저희가 또 대구시장 선거 네. 다음 의제로 같이 넘어가서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활짝 웃고 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두 명을 왜 붙여놨냐? 김부겸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 예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직 국가 원로이자 지역사회 어른이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하는 게 도리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총리 측에서는 좀 당혹스러워했는데, 과연 근데 오늘 장 의원님 아까 아침에 네, 유영아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빵 %입니다. 빵 프로인가요? 네. 이번엔 또? 아니 어떻게 빵 프로가 나오죠? 아니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유영아 의원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요 얘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직설적인 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그래서 직설적 답변이 빵 프로였나요? 네. 아니 그 표현은 제가 이제 바꾼 거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만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도 했고, 김부겸 총리도 다른 식으로 뉘앙스를 좀 바꿨어요. 막 만나겠다고만 하다가 네. 뭐 이제 조금 뭐 지역의 어른으로서 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더라고요. 아, 지금 발을 빼고 있나요? 그게 민주당 지지층을 좀 무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유영아 의원이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영아 의원께서요? 안 만날 가능성이 100%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초기에 이렇게 또 오늘 띄웠단 말이죠. 박정희 컨벤션 센터, 광주에는 김대중 센터 있는데 대구에도 이제 이런 박정희 센터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 후보가 할 법한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런 또 관계, 이런 거를 살짝 빌드업하는 또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혔는데, 정 의원님이 보실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 만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나요? 저도 안 만나실 거라고 지난 토요일 MBC 네.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리고 그때는 또 유영아 의원이 그걸 또 굳이 네. 주선할 것 같지도 않다. 음. 뭐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구 민심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렇죠. 뭐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이것에 비해서 실제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좀 굉장히 부실하다고 봐요.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지금 자문위원 맡고 있거든요. 상암동에 기념관이 있고 네. 도서관도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요. 그리고 지금요? 부지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서울시가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연간 임대료도 자동적으로 인상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광주에는 김대중 컨벤션 그렇죠. 센터 있잖아요. 네. 사실 역사적 공과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보수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 이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처우가 또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뒤늦게라도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얘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니 사흘 전에 만났대요. 유영아 누구를요? 아, 의원이 유영아 의원과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네. 그냥 김부겸 이러한 단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당 걱정만 했고, 네. 박정희 컨벤션 센터는 진정성이 없다. 아, 진정성이 없다. 이 얘기는 유영아 유영아 의원이 전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굳이 뭐 만남을 주선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 네. 그래도 제가 어떻게 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다고 하던가요? 아, 본인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 선거에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 아, 유영아 그런 의원이 얘기를 하죠. 네. 자기 입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유영아로서 이번에 승부를 걸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웃어요? 아니 왜 이렇게 또 웃어요, 갑자기 왜? 허탈한 너무 웃음을? 좋은 말씀이셔서 아니 그래도 뭐 가능성이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아니 우리가 상상력의 또 산물인데. 여론조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부겸을 지지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이게 일전에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 다음에 뭐 송원석 원내대표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노욕이다. 정계 은퇴까지 한 분이 수십 년 동안 자기 키워준 당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분에 대해서는 존경한 마음을 갖기 쉽지 않다. 이랬더니 저렇게 쓴 겁니다. 참새들이 난리를 친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뭐 정 의원님이나 장 의원님이 보셨을 때 홍준표 전 시장 왜 갑자기 왜 김부겸 그랬을까? 총리를 지지했다고 보시나요? 전 두 가지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첫 네. 번째는 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네. 어떤 식으로 민주당 정권 내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다라는 본인이. 것에 대한 뭐 밑자락. 두 번째는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돼야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든 뭐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정계 개편이라는 공간이 생겨야 본인도 지금 정치하고 싶어서 그렇죠. 안절부절이거든요. 뭐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근데 같은.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철저히 망가지면 그때서야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 역할론 이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그 공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요. 아니 과거 이게 탈영병이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나간 게 아니, 본인이 직접 나간 거지, 쫓겨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탈영병한테 뭘 다시 맡기겠냐. 탈영병 나가서도 적군에 투항해서 아군을 향해서 총기를 겨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아무리 우리 당이 뭐 그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 불러서 우리 당을 좀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장 의원님 보셨을 때는 홍준표 전 시장 왜 갑자기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고 본인에 대한 이런 비판을 저렇게까지 방어하고 그러는 걸로 보이시나요? 정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네. 하나 덧붙이자면 화도 나신 것 같고 섭섭한 마음을 이번에 화풀이하는 거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때 배현진 의원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렇죠. 아니 내가 말이야 당의 중진 의원이었고 옛날에 대선 후보였고 대표도 했고. 대표도 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 내가 뭐 당대표 나갈 때나 아니면 대선 후보 나갈 때 내 편 안 들어줬어. 대구 의원들 너희들도 한번 얼마나 이제 내가 옛날에 섭섭했는지 너희들도 느껴봐라. 그런 식으로 감정의 원한의 그런 보복 차원의 저런 지지 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2018년 지방선거를 그때 이끌었던, 대선 직후에 그때도 어려웠던, 박근혜 탄핵 때문에 어려웠던 지방선거였는데 그때 당대표로서 또 선거를 이끌었던 경험까지 있었던 분이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때 자기가 이제 당대표였을 때의 국민의힘과 지금 자기가 나온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내가 그냥 여기도 욕했다가 여기 칭찬했다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왜 난리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아까 그 정 의원 말씀처럼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했다. 또 거짓말했다. 붙잡는 거 뿌리치고 제 발로 타령했지 쫓겨난 적 없다. 자, 이 와중에 또 한동훈 전 대표는 굳이 홍준표 전 시장을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정 의원님 보셨을 때는 이건 또 무슨 계산이 깔려있는 정치적 발언일까요? 갑자기 왜? 한동훈 전 대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게 감정적으로 좋을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계 은퇴한 다음에 내놓은 페북 메시지 한 절반가량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글이었을 그랬죠. 겁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이는 정치 행보가 진짜 보수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를 내면 아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도 우리 보수 정치인이지라는 뭐 정도의 인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홍준표 전 시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정계 은퇴도 했고 네.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경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니죠. 조금 체급이 안 맞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것도 화풀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요? 나 공격했으니까 서로. 나도 그냥 공격한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 부적절한 행동과 메시지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부적절했다. 손해예요 결국에는. 굳이? 왜냐면은 대선 출마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배지 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다 더 큰 정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적을 최소화시키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야 그래도 내가 한동훈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야 그래도 한동훈 이 품도 넓고 참 여러 가지로 사람 됐다. 그리고 능력도 있는 것 같다. 야 보수에는 한동훈이 대통령 깜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계속 너는 탈영병이야, 너는 배신자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을 한 축으로 내버려 두는 게 과연 옳은 전략인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저런 식의 감정적인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저 한동훈 대표 몇 번 만났거든요. 아, 네. 따로 봤더니 대단히 훌륭하고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참 즐겁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보신 게 언제쯤이셨나요? 있어요. 하여튼 그 시점은 그렇고. 시점은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기억나는 대화가 뭐가 있었나요? 아니 뭐 어디 출마와 나갈까요? 관련된? 어디 나갈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서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후원 그룹 울타리 그런 식으로 내 편 만드는 그런 작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장 소장님도 70년생이시죠? 네. 제가 그 한동훈 전 대표 저도 뭐 가끔 그렇죠.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60년대생들이 있을 때와 70년대생들이 있을 때와 이게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60년대, 50년대생들과 할 때는 조금 좀 불편하고 아 70년대생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땐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5, 60년대생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는 뭐 행동이나 정치적 메시지나 이게 그게 뭐 지도자 상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 같고 70년대생 이후 분들은 그 굉장히 좀 이른바 X세대 그렇죠. 또 뭐 자유 개인주의 이런 분들은 저런 리더 아주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가 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과연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번 지방선거에 또 미칠 영향들이 어떻게 파급을 일으킬지 저희가 한번 계속 아니 강 기자님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구에 나갔어요. 네. 그런데 계속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에다가 막 글 올려가지고 올리고. 한동훈은 배지 달면 안 된다. 지도자감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 네. 편으로 품어 안아야 그렇죠. 된다. 입을 좀 다물게 해야죠. 그러게 해서 만나서 그냥 또 이렇게 홍삼도 하나 까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그 내 편 만들면은 입 다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그런 얘기 좀 선택을 하세요, 할지. 정 의원님. 정 의원님 보시세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성공해 왔는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지금을 만든 한동훈 전 대표 그게 어떤 거냐 홍삼 가지고 이렇게 아유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러시지 마세요 이런 게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우리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 정도의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렇게 척지지 않고 뭐 좀 더 잘 참는 지내는 정치.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이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그 접근인 것 같아서 정치는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내 편 많이 만드는 게 그건 뭐 100% 동감하는 맞잖아요. 말이죠. 예.